예, 반갑습니다. 국립은행특작과학원 채소과에서 고추하고 토마토를 담당하고 있는 조명철입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은 오늘 5시까지 2시간 반 정도 될 것 같고요. 고추 재배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다수학 재배 기술에 대한 기본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고추 재배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주변에 지금 현재 고추 농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먼저 나누고 고추 재배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요.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우리 주변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또 소득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옆에 다른 동네는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 중국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중국이 우리 지금 현재 부족한 고추를 다 중국에 수입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에는 어떻게 고추 농사를 하고 있는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고추 재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시간에는 고추의 이제 온도, 햇빛, 물, 비료, 토양, 어떻게 해서 고추가 달리는가, 열매가 달리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것이고요. 간단하게 고추는 잘 아시는 대로 원래 우리나라에 태어난 작물이 아닙니다. 저쪽에 남미 쪽에서 온 작물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온도가 높고 가문돼서 잘 자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름에 되면은 계속 온도는 높지만 계속 비가 와가지고 고추 농사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우리 또 농업인들이, 우리 사장님들이 부지런해서 그런 대로 고추 농사가 되어 왔는데, 정말 고추 농사 하기가 쉽지 않는 데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이고요. 고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종목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돈을 벌어주는 그런 소득 작물이고, 또 우리 음식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그런 채소 작물입니다. 고추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말로는 번초, 고초, 감초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영어로도 빨간 고추, 뭐 칠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추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미 쪽에서 스페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걸로 1614년 이수강의 지붕유실이라고 하는 그 책에 처음 우리나라 고추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고추가 그보다도 훨씬 더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로 이제 아까 다들 이 초자가 뭐 이때부터 쭉 있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1600년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고추는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고 있는 고추는 한 가지 종입니다. 그런데 고추에는 5가지 재배종이 있어요. 그건 다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뭐 풋고추, 홍고추, 그 다음에 청양고추, 뭐 오이고추, 뭐 파프리카, 알것 다 같은 종이에요. 한 가지 종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들은 이 한 가지 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카툼이라는 거, 친해세, 브루테슨, 부베센스라고 하는 크게 5가지 종이 있습니다. 5가지 종이 있는데 특징을 보면 바카툼이라고 하는 데는 한젖병이 안 걸리는 고추는 바카툼 종이에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친해세 종에는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들이 주로 친해세 종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재배종 중에서 가장 매운 고추는 하바네로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맵다라고 하는 정량이 한 30배 정도 더 매운 그런 고추는 친해세에 속해 있습니다. 옛날에 신문에 보면은 뭐 하바네로가 우리 청양고추에 한 100배 더 맵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청양고추의 매운맛을 좀 너무 낮게 잡아서 100배 정도 맵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청양고추보다 한 30배 정도 매운 이런 고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루테센스라고 하는, 이것은 타바스코 소스를 만드는 고추가 부베센스라고 하는 데 있고, 부베센스라고 하는 것은 사과와 같이 생겼는데 동자가 새까만 이런 고추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고추는 한 가지 종이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고추들끼리는 꽃가루를 서로 옮겨주면 동자가 잘 달리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른 바카툼이라든지 진엔세라든지 이런 거하고 우리나라 고추하고 결혼을 시키면
종자가 안 맺어요. 너무 종이 달라서. 네,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한 5가지 종류의 큰 종들이 재배가 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상에는 고추에는 다양한 야생종 고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름도 듣지 못했던 이런 다양한 고추들이 있고요. 이것들은 뭐 저쪽에 이제 남미 쪽에 야생에 가면은 그냥 한 번 심지도 않았는데 자기끼리 살아가지고 매년 나무처럼 자라가는 그런 고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뿐만 아니라 이게 고추에는 다양한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맛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자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고추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그냥 뭐 인터넷에 뜯어놓은 것인데 사람들이 만든 그림이고요. 이거는 진짜 재배하는 고추 중에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기행가로 생긴 고추입니다. 그러니까 고추는 모양도 색깔도 맛도 다양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고추는 뭐 전 세계적으로 한 400만 헥타 정도가 재배되고 있는데 중국하고 인도에서 가장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채소 종목인데 미국에서는 3등,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고추는 한 4번째 정도 되는 중요한 그런 채소 작물입니다. 우리 고추에는 이렇게 단순히 우리 매운맛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색소라든지 또 이 진통제를 만드는 이런 데 아까 이야기했던 하바네로 같은 이런 고추들은 아주 매운맛, 그걸 하려고 해서 파스를 만드는데, 또 겨울에 추울 때 이게 속옷을 만들 때 고추 가루를 가지고 하면 열이 나는 그런 옷을 만드는 데도 쓸 수 있는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추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또 매운맛이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고요. 고추를 통해서 노벨상,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한테 주는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37년도에 파프리카에서 비타민 C가 많은 것을 발견함으로 해서 처음 노벨상을 받았고, 작년도에 우리 고추의 매운맛이 어떻게 우리 신경에 전달되는가 하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노벨상을 받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모든 분들이 고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걸 조사를 해봤더니만 우리 국민들한테 매운맛을 좋아하는, 매운맛에 대한 선호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신문에 났던 적이 있습니다. 예, 고추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가장 중요한 채소로 우리 김치를 만드는데 우리 한식이 중요한 강림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매운맛을 통해서 우리나라 음식의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고추에는 또 다양한 기능성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아까 말했듯이 1937년도에 파프리카에서 비타민 C로 노벨상을 받은 것처럼 고추에는 비타민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감기 들었을 때 고추를 많이 드시고 아니면 고춧가루를 드시면 감기도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고추의 기능성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문제는 우리나라 고추 재배 생산의 문제입니다. 생산량이 2000년 이후로 계속 매년 이렇게 줄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고추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그래도 농사는 힘들게 짓는데 고추값은 안 오르니까 생산량이, 재배 면적이 매년 줄어가고 있는 이런 슬픈 현상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에도 상당히 많이 줄어서 작년, 재작년에는 40% 정도 재배 면적이 줄었던, 면적이 11%, 단수가 33% 줄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고, 작년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날씨도 좋고, 그래서 생산량도 늘고, 또 재작년에 많이 줄어가지고 값이 좀 오르다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만, 매년 고추 재배 면적, 생산량은 줄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추를 300평당 생산하는 양은 90년도에 한 230kg, 2000년도에 240kg 정도 늘었다가 2020년도에는 한두병이 많이 와가지고 190kg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고추 생산량은 매년 그 해의 기후에 따라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300평당 한 240kg 정도 한다면 팽당 한 근 정도 따는 꼴이 됩니다. 팽당 한 근 정도. 그래서 내가 전국 평균이 그러니까 팽당 한 근 정도 되는 거지.
그런데 농사를 잘 하시는 분은 팽당 한 5건도 따시는 분이 있고, 또 그마저 농사를 잘 안 되는 분들은 반건밖에 못 따는 분도 있고, 그렇게 농가 간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고추 생산량을 보면 9만 톤 정도 돼요. 9만 톤 정도. 재작년에는 한 7만 톤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1년에 필요한 고추 양이 한 20만 톤 정도가 되거든요. 20만 톤 정도가 돼 있어야 수출도 조금 하고 저장도 조금 하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게 한 16만 톤 정도 소비가 되는데 9만 톤밖에 안 되니까, 20만 톤에 9만 톤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필요한 양의 반도 우리가 작업을 못 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옛날에 고추가 우리가 이렇게 못 자랐을 때는 고추값이 끈값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고추가 이리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계속 고추가 들어오니까 고추값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한간에 그냥 15,000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중국에서 계속 수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형편이 있고요. 이것은 이 막대기는 재배 면적입니다. 재배 면적, 키가 줄어드는 것은 재배 면적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이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생산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간에 기후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만 계속 줄어가고 있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간에 작년에는 300평당 270kg, 그러니까 재작년에 190kg였는데 270kg에서 100kg 이상 늘은 것이 되겠죠. 그렇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고추의 생산량은 연차간의 변동이 심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작년에 고추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이 늘었던 이유는 재작년에 고추가 워낙 한저병 때문에 병이 와서 고추값이 좀 오르다 보니까 재배 면적이 좀 늘었고, 또 작년에는 그래도 후반기에 좀 장마가 길었습니다만 장마가 없다 보니까 한저병도 없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수량이 높아서 생산량이 좀 증가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시도별로 고추를 어디에서 많이 생산하는가 보니까 경북이 전체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동네 전남에서 14%, 전북에서는 13% 정도로 전국에서 세 번째 정도 많이 재배하고 있고, 시군별로 했을 때는 완주군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연도별로 우리 재배 면적 생산량을 한번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고, 2008년도에 48,000헥타였었어요. 그랬는데 2020년도에 3만 헥타, 21년도에 33,000헥타 정도 연차간에 계속 차이는 있습니다만 계속 전체적으로 줄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추 생산의 동향입니다. 고추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소비량도 계속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줄어들어가고 있고, 그렇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량입니다. 공급이 옛날에는 한 20만 톤 가까이, 26만 톤이 거의 100% 작업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15만 톤 밖에 안 돼요. 15만 톤이면 15만 톤 정도가 공급이 됐고 작업률이 4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이만큼 됐었는데 이거는 수입에 의해서 이만큼 채워주는 것이고, 우리가 생산하는 양은 택도 없이 10만 톤도 안 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수입량이 급격히 상대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고요. 이것들은 지금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지만 서울에 있는 대도시에는 거의 고춧가루는 다 수입산을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농사 짓는데 고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분석해 본 것입니다.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생산액으로 따지면 쌀이 가장 생산액이 많습니다. 한 10조 정도 돼요. 그래서 1등이고, 그 다음에 돼지가 4조, 한우가 3조, 우유가 1조 6천억, 고추가 1조 2천억으로 해서 한 6등 정도 됩니다. 전체 생산액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것의 소득률을 고려해가지고 소득률을 고려해서 소득으로 따지면 1등은 역시 쌀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은 돼지이고 3등이 고추입니다. 그만큼 우리 농인들에게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중요한 작목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2019년도에는 역시 생산액으로 보면 6등이지만
소득액으로 따졌을 때는 2등으로 고추가 아주 중요한 그런 작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체 통계 자료를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고추 60년대부터 2019년도까지 재배 면적, 생산액을 정리한 것인데, 전체적으로는 60년대, 80년대까지 우리 고추 한 장목이 전체 우리 채소 장목 중에 40% 정도를 차지한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짓고 있는 게 한 40까지, 50까지 되는데, 그 중에 고추가 40%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지. 그러다가 최근에는 재배 면적하고 생산량이 계속 줄어서 한 17% 정도를 줄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거 그래도 많은 거지. 고추가 전체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니까요. 그 다음 우리 이제 고추 농사를 지었을 때 우리 농업인들에게 얼마만큼 돈을 벌어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본 것인데, 쌀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면 300평당 쌀에 비해서 노지 군고추는 4배 정도, 그 다음에 시설 풋고추는 11배 정도, 파프리카는 10배 정도의 소득을 올려주는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입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딸기는 14배 정도, 토마토 반축성인 11배 정도의 소득을 올려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채소 중에서 고추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10대 채소라고 하면 역시 고추가 늘 1등입니다.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게 고추의 생산액에는 건고추, 풋고추, 파프리카를 다 합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고추가 가장 중요한 작목이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딸기가 생산액이 올해는 또 더 값이 높아가지고 더 많이 생산액이 올라갈 것 같은데, 딸기가요. 2등이 딸기, 세 번째가 마늘, 배추, 토마토, 오이, 이런 식으로 우리 10대 채소 생산액 순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고추의 단위 면적당 수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게 70년대 중반까지, 이때까지는 우리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생략하고, 7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급격히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이때는, 그전에는 우리 그냥 고추밭에 가서 좋은 고추 따다가 그냥 그대로 심었었어요. 재래종 고추를 심었던 거지. 그러다가 90년대 되면서 일대 잡종 고추가 나온 거예요. 그래, 엄마, 아버지를 결혼시켜서 일대 잡종 고추를 심으면서 이렇게 생산량이 확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산량이 300평당 250kg로 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생산량은 연차간에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계속 우리나라는 고추 농사 짓는 시기에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생산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2011년도, 2019년도에는 잘 아시는 대로 한세병이 많이 와가지고 고추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우리 1인당 고추 소비량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그래서 고추 소비량이 가장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제 우리나라에 필요한 1년 동안 필요한 고추 양입니다. 총 공급량이 한 20만 톤 정도가 필요해요. 그 중에 2월 되는 게 한 5만 톤, 국내에 생산되는 게 7만 8천 톤, 2019년 기준으로 수입이 12만 3천 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수입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작업률이 너무 떨어진 거지. 2000년도까지 한 87% 그래도 우리가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작업률이 2019년 기준으로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국내 생산되는 파란 막대기입니다. 빨간 막대기는 우리가 이만큼 전체 필요한 양 중에 파란 막대기, 빨간 막대기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수입량이 그만큼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모자라는 40%밖에 생산이 안 되고 60%는 어디에서 오느냐? 중국에서 다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우리가 하나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95%가 중국에 수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고추 보내는 양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는 편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미국, 인도네시아, 스페인 이런 식으로 보내는데
중국에서 한때는 한 20% 정도 됐었습니다만 우리나라로 보내는 양이 지금은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중국에서 목매고 있지만 사실 중국에서는 한국에 별로 중요한 시장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뭐 아이고 한국에서 자꾸 까다롭고 귀찮게 하면 한국에 수출하지 마 라고 하면 중국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만큼밖에 수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약 중국에 수입이 안 된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추값은 폭등할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요소수 문제가 생겼다 아닌가요? 중국에서 수입이 안 되니까 갑자기 이 요소수가 막 3배로 오르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우리 고추 농사에도 이런 요소수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추 농사를 하고 계시지만 언제든지 우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중국에서 수출을 막히면은 우리 고추값은 폭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것은 시설 풋고추입니다. 70년대부터 쭉 꾸준히 90년대, 2000년대까지 증가되다가 최근에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1인당 이건 풋고추의 소비량입니다. 연간 소비량도 생산량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있고 이것은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어쨌든 간에 생산량이라든지 재배 면적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건 700헥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얼마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2,500억 정도 우리 생산량이 되고 있는 이런 형편이고요. 수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김치 수출도 좀 늘어나고 있지만 수입도 꾸준히 늘고 있는 이런 형편이 있고요. 작년에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김치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아닌가요? 김치 담는데 이렇게 장화 신고 막 맨몸으로 들어가지고 김치 절이는 이것이 문제가 돼서 한때 소동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김치 중국에 수입되지 않으면 김치나 고추나 상당히 심각한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진은 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에서 농사 짓는 모습이었었어요. 중국에서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줄도 맞출 것도 없어요. 그냥 직구 해놨다가 빽빽하게 저리 심어놨다가 겨울이 오면 그냥 뿌리째 뽑아서 밭에 저렇게 말려놨다가 그냥 겨울에 눈도 안 오고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말려놨다가 부대에 담으면 부대에 담으면 100% 양분이 되니까 그냥 금고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에 이런 고추들을 보냈던 거지. 먼지 구역에서 저렇게 생산한 것을. 그러다 최근에는 우리 한국에 보내는 고추는 이렇게 줄을 맞춰서 한국처럼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는 장점이 땅도 넓은 데다가 평지에다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고추 생산할 때. 그러니까 뭐 거의 고추 농사 짓는 내내 농약을 안 뿌려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예요. 상당히 농사 짓기 너무너무 좋은 형편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고추 생산비가 낮고 고추값이 쌀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저 운남성 쪽에서 고추 농사 짓는 모습이에요. 저렇게 해놨다가 그냥 우리 백가리처럼 저렇게 밭에 말렸다가 그것을 이제 고추 부대에 따다 담으면 되고 또 일부는 이렇게 그냥 두루마에 싣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처마 밑에 그냥 이렇게 늘어놨다가 겨울이 되면 할 일 없을 때 따다 담으면 부대에 담으면 100% 양근이 되는 거예요. 아주 농사 짓기 쉽습니다. 한 방에 그냥 수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저렇게 큰 고추는 그렇게 생산하고 또 홍고추는 길거리에서 이런 식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아서 소비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이 연변에 갔을 때 모습이에요. 연변에는 그동안에 고추 농사를 별로 안 했었어요. 다 옥수수 농사였지. 최근에는 옥수수같이 고추밭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고추는 돈이 된다 이거지. 수요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끝없이 펼쳐진 데서 이렇게 고추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딴 고추를 냉동고추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보내는 거예요. 냉동고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밭인데요. 그 작업 과정인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이겁니다. 이 고추 종자가 옛날에는 중국산 고추 종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말려놓고 나도 냉동을 시켜서 말려놓고 나도 모양이 달랐지. 우리나라 고추하고는 좀 고추가 뚱뚱하고 길이가 짧고 이랬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종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고추를 말려놓고 나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말린 것을 우리나라에 유통시킬 때 얘기하면 중국에서 온 건지 한국에 생산한 건지 구분이 안 되고, 아까 거기에서 골라진 것 중에 좋은 것들은 냉동을 해서 냉동고추를 보내고, 안 좋은 것들은 이렇게 다대기를 만들어서 자기 국내에도 유통하고 우리 한국에도 보내고 있는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네, 다대기 만드는 공장인데 아주 대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냉동고추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고추를 고르는 모습인데, 고추 좋은 거 고르고 꼭지 따고 이렇게 해서 냉동을 하게 됩니다. 예, 뭐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어른 할 것 없이 같이 고추 작업을 하고 있고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하루 임금비가 3,000원이었었어요, 중국에. 이렇게 고추 꼭지 따주고 고르는 작업들이. 2019년도에 가니까 저기도 중국도 고추 임금비가 올라서 하루에 2만원 돈이에요, 한국 돈이. 그럼 10배 가까이 올랐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 싼 값으로 얼마든지 수출을 했지만 앞으로 중국도 언제 임금비가 올라가서 싼 값으로 우리 한국에 고추를 공급해 줄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고추밭에서 따온 고추들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아까 골라가지고 이렇게 꼭지를 따고 냉동고추를 만드는 거예요. 마이너스 38도씨에 급속 냉동을 해놓으면 이렇게 냉동고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으로 보내게 되는데, 옛날에는 저렇게 우리 중국 고추들이 좀 문제가 있었었지. 아까 말했듯이 먼지 구덕에서 말려가지고 보내다 보니까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와가지고 한국에서 완주해서 말리면 완주 고추가 돼버려요. 우리 한국 고추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품종이 한국 종자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추 가루라든지 고추 다 이렇게 손으로 머리카락, 찌꺼기들 다 골라내서 보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냉동을 해서 인천이나 부산이나 들어와서 이렇게 한국에서 말려서 이렇게 중국산 고춧가루 해서 팔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소비자들은 중국산 고추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다 이제 한국산 고춧가루를 섞어서 팔게 되면 구분이 안 된다는 게 제일 문제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고추가 이게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구분이 안 됐는데, 최근에는 풍간원에서 우리 중국산 한번 얼린 고추를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발견되었었어요.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가 섞여 있어도 현미경으로 보면 이건 중국에서 만들어진 냉동고추, 이건 한국에서 만든 건고추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전부를 다 하지 못하는 형편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싼 값으로 들어와가지고 섞어서 파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중국하고 한국의 고추 농사의 차이점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중국에는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수량이 우리나라에 한 30%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우리보다 중국에 30%는 많아요. 우리 중국에 70%밖에 안 돼요. 왜? 그거는 농사 짓는 기간이 길고 뭐 거의 병이 없으니까 수량도 높은 편입니다. 그에 반해서 생산비라든지 경련비는 4배, 5배 더 싼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고추 따가지고 골라가지고 냉동해서 한국에 들어와도 우리나라 고추의 70% 값이면은 지금 유통이 가능한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국이 무서운 동네입니다. 육류는 우리 한국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중국도 너무너무 많이 발전했어요. 옛날에 육류도 안 하고 바로 직화했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육류를 해서 고추 농사를 하고 있고요. 비닐 물질 뭐 별로 차이 없습니다. 한국이랑 같이 기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식은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뭐 거의 기계화가 안 돼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 손으로 심고 있는 형편이고요. 지주 설치, 우리는 지주 안 하면 다 넘어가 버리지만 중국에는 아까 보셨듯이 그냥 지주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화하거나 이럴 때도 훨씬 편한 거지. 농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뿌려야 되지만 중국에는 거의 농약 안 뿌려도 돼요. 비가 안 오니까. 상당히 농사 짓기 너무 좋은 형편이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손으로 계속 5번, 6번 따야 되지만 중국은 일어났다가 그냥 한 번에 두 뿌리째 뽑아버린다든지 그냥 기계로 가지고 수확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땅이 워낙 넓고 뭐 기계가 좋으니까 여건이 좋으니까 기계화가 가능한데 우리나라하고는 너무나 다른 형편입니다. 뭐 말리는 방법은 우리는 이렇게 다 이제 건조기를 해서 말려야 되는 형편이고 중국에는 아까 보셨듯이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저 사막에 그냥 그 큰 땅부터로 갖다 늘어놨다가 건고추는 저렇게 말리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중국에서 건고추는 거의 안 들어와요. 조금 들어오고 있고 다 냉동고추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얼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중국에서 고추 농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요.